안녕하세요. 설날을 만들 나인 설랑입니다. 이번 영상은 겨울에 많이 이용할 핸드워머를 준비를 해봤어요. 기존에 많이 있는 핸드워머와는 다르게 윗부분은 그냥 고무단 형태로 무늬 그대로 올라온 고무단처럼 보이는 무늬와 안쪽 손바닥 쪽은 메리아스 무늬고요. 그리고 손목과 윗부분 마무리하는데 무늬를 넣어서 좀 색다르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썼을 때는 길이가 이 정도, 손가락 전체를 가리진 않고요. 활동하기 쉽게끔 저는 딱 이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요 깊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단수로 조절을 하시면 되니까 이 상태 그대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 샘플을 떴던 실은 알리제 슈퍼라나 클래식을 이용을 해서 떴는데요. 얘가 이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좋지만 저는 유사색 몬디알 모헤어 한 겹을 같이 섞어서 믹스해서 같이 떠준 거예요. 그래서 슈퍼라나 골드 클래식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랑 함께 같이 떠볼 샘플을 메리노 코튼 핸드라이드로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저는 4mm에 맞는 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다른 실 사용을 하실 분들은 대바늘 기준 4mm에 어울리는 바늘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4mm 요 장갑을 뜰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장갑 바늘을 이용을 해서 뜨는 방법 한 가지와 혹은 줄바늘 긴 걸로 매직 루프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작은 미리수의 줄바늘로 떠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작은 미리수의 줄바늘 또한도 여기 무늬를 만들어 나갈 때는 이렇게 한 코씩 줄인 다음에 다시 늘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고무단처럼 보이는 무늬단이 뜰 때는 장갑바늘 쓰시는 게 편하고요. 늘린 부분 뜨실 때는 매직 루프나 줄바늘 쓰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처음은 기초 코스 36코로 함께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실이 있으면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36코를 나눠서 3개의 바늘에 나눠서 코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의 바늘에 먼저 코를 만든 다음에 코를 분산을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잘려있는 끝쪽 실이 위쪽으로 가게끔 두고 이렇게 끝부분 되어 있는 형태에서 왼손에 엄지와 검지를 넣어서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요 엄지에도 걸려있고 검지에도 걸려있는 이 아이를 이용해서 코를 잡아줄 거예요. 처음은 엄지에서, 무조건 엄지 여기 손목에서 손끝으로 나가요. 올라가서 뒤집어 보면 왼손에 있는 여기 있죠, 한 가닥, 얘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쪽을 조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볼 때 짧은 쪽이 내 몸 앞으로 오도록, 엄지손가락 앞으로 오도록 일단 코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다면 자, 이렇게 똑같이 엄지와 검지를 실 사이에 넣고 바늘을 쭉 내리면 엄지에는 아까와 비슷한 형태고 검지는 그냥 실이 걸쳐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동일하게 엄지 아래로 들어가서 실 끌고 통과. 자, 이렇게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일반 코 만들기로 해서 코는 총 36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3개의 바늘에 12개, 12개, 12개 나눠서 만드셔도 되고요. 혹은 하나의 바늘에 쭉 만들고 나서 분산을 시키셔도 관계없어요. 저는 처음 코를 만들 때부터 12코씩 총 3개의 바늘에 나눠서 해볼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12개가 되면 새로운 장갑바늘 한 자를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던 거 놔두고 이렇게 당겨둔 상태로 다시 그냥 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다시 12개씩 만들면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만들고 나서 다시 이제 마지막 한 자루 더 가지고 와서 이 상태로 그냥 내려두고, 이때 꼬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대로 방향 그대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겹쳐두고 만들어주면 조금 편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만들어져서 전체 코스 36코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원형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순서대로. 그렇죠. 이 순서가 꼬이지 않았는지 보실 거면 이렇게 우리가 코가 보이는 면에 빗금이 있어요. 이렇게 빗금. 그리고 안쪽 면에는 오돌토돌하게 웃는 표시에 눈 모양, 입 모양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안쪽 면이고 깔끔하게 코와 빗금이 되어 있는 쪽이 겉쪽이에요. 이 상태 그대로 원래라면 우리는 편물을 뒤로 돌려 뜨겠지만 원형 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얘네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마지막 거, 그 다음 바로 첫 번째 잡았던 1번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빗금이 잘 오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걸쳐지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장갑 바늘을 뜰 때 가장 힘든 점은 손에서 이렇게 왼손에서 3개의 바늘이 다 혹은 4개의 바늘이 각각 따로 놀기 때문에 힘든 건데, 이렇게 잡아주면 얘는 여기에 걸쳐져 있고 왼쪽 바늘은 여기에 걸쳐져 있고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따로 노는 거 없이 편해요. 저는 이렇게 걸쳐두고 잡고 하고 있죠. 두 번째 바늘을 걸쳐 놓고 첫 번째 바늘을 잡고 세 번째 걸려있던 바늘은 그냥 걸쳐져 있는 상태예요. 얘는 제가 별도의 네 번째 바늘을 가지고 와서 코를 뜨면서 이렇게 다시 얹어지는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장갑바늘 뜨실 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꼬리실과 우리가 떠야 하는 실 잘 구분을 하셔서 이 상태로 두고 나서 안쪽 실도 꼬리실도 안쪽으로 옮겨두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처음부터 무늬를 만들기 위한 밑작업을 할 거고, 요 처음을 조금 잘 잡아두시면 그 다음에는 뜨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때 꼭 빗금이 바깥쪽으로 가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시고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코는 안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에 마지막 끝났죠? 첫 번째 코에 안뜨기 상태로 바늘을 넣은 다음에 실이 앞쪽으로 둔 상태에서 안뜨기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한 코를 뜨고 나면 여기 첫 코가 좀 늘어질 수 있어요. 여기 부분 안 늘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 늘어질 수 있어요. 자, 안뜨기 하나, 그리고 겉뜨기 3코를 9번, 아이고 코가 빠졌네요. 그걸 9번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안뜨기 뜨고 진행할게요. 오잉. 안뜨기를 하나 먼저 뜨고 실방에 바꿔서 겉뜨기 3개. 요게 처음에만 조금 힘들어요. 첫 단만 조금 잘 뜨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 아주 굉장히 쉽게 뜰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 둘, 3개. 다시 실방향 바꿔서 안뜨기 하나, 겉뜨기 3코. 이거를 전체를 9번, 36코니까 9번 반복이 되겠죠. 얘를 한 번, 두 번, 총 2번을 반복하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총 안뜨기 하나, 겉뜨기 3개를 9세트 2단을 반복을 해왔어요.
자, 이제부터 무늬를 뜰 거예요. 무늬 한 단, 평단 세 단에 이루어진 무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네 단 중에서 첫 번째 단 같이 한번 시작을 할게요. 3단이고요. 3단은 여기 안뜨기는 별도의 변형 없이 계속 안뜨기로 한 컷씩 떠줄 거예요. 그래서 안쪽, 자, 이렇게 제가 서로 걸쳐주는 형태가 되면 편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첫 번째 바늘과 두 번째 바늘이 나머지 코드를 이렇게 받치는 형태가 되면 얘네 두 개만 잡고 뜨더라도 나머지는 흐트럼 없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안뜨기니까 내 몸 앞으로 실이 와서 안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뜨고 나서 실 방향 바꾸고, 자, 겉뜨기 3개에서 이제 무늬뜨기 진행을 하는데, 무늬뜨기는 한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뜰 거예요. 자, 이렇게 걸러뜬 다음에 겉뜨기 하나, 2개 뜨고 나서 코막음 하듯이 걸러뒀던 걸 앞으로 바늘 끝에서 바늘 안쪽 요 상태예요. 요 방향으로 들어가서 덮어 씌워주기, 코막음처럼. 그럼 총 3개가 2코로 줄어들었죠. 자, 이 상태로 전체를 반복을 해줄 거예요. 안뜨기는 안뜨기 뜨고 실 방향 바꿔서 걸러뜨고 겉뜨기 하나, 2개, 그리고 안뜨기, 덮어 씌우기 하나. 자, 이렇게 한 세트에 4개였던 코가 한 세트에 3코로 줄어들면서 줄바늘을 쓰면 사실 좀 코가 적기 때문에 실이 좀 늘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쁘게 뜨실 거면 장갑바늘로 뜨시는 게 가장 예쁜 형태가 나오긴 해요.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 볼게요. 안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뜨고 걸러두고 겉뜨기 2개, 그런 다음 덮어 씌워주고 다시 한 번 더 안뜨기 하나, 걸러뜨고 겉뜨기 2개, 덮어 씌워주고, 자, 다시 한 번 더 안뜨기 하나, 겉뜨기 걸러뜨고 2개를 뜨고 덮어 씌워주고. 자, 이제 한 세트가 더 남았어요. 소리가 좀 요란하죠. 가급적이면 소리를 안 내고 뜨고픈데 얘네들끼리 부딪히면서 안뜨기 하나, 걸러뜨고 겉뜨기 2개, 걸러뜬 거 코막음 하듯이 덮어 씌워주고. 이런 형태의 무늬를 만드는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제가 만들어 봤을 때 덮어 씌우는, 얘네를 덮어 씌울 때는 들어주고 앞에를 손가락으로 막아줘요. 코가 빠지지 않게. 그런 다음 이렇게 덮어 씌우면 되고요. 제가 이 무늬를 택한 이유는 이 무늬를 정하고 나서 이 방법을 택한 이유는 코가 줄어들어서 뜨기는 힘들긴 하지만 걸러뜨고 나서 덮어 씌웠던 매듭코로 인해서 무늬가 훨씬 더 도드라져 보여요.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무늬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다 반복을 해줬고요. 3단 그리고 4단 진행을 할게요. 똑같이 안뜨기 한번 뜨고, 안뜨기는 계속 동일해요. 안뜨기 뜨고 나서 겉뜨기 2개를 뜰 때 2개였던 코를 다시 늘려줘야 돼요. 3코로. 그래서 겉뜨기 하나 뜨고 바늘 비우기. 바늘 비우기는 뒤쪽에 있던 실을 한 바퀴 바늘에 감아서 임의의 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실은 요 상태가 되겠죠? 걸려있는 상태. 그런 다음 겉뜨기 하나. 자, 이걸 동일하게 9번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다시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실 방향 바꾸고 겉뜨기,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그러면 이렇게 줄었던 코가 다시 늘어나면서 중간에 구멍이 뿅 하고 나는 바늘 비우기 때문에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를 다 떠보도록 할게요. 장갑 바늘을 뜰 때 한 가지의 팁들은 내가 지금 이전에 떴던 바늘과 현재 뜨는 바늘이 최대한 가깝게 있게끔 해주는 게 코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갑 바늘 뜨시는데 장갑 바늘을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장갑 바늘 이렇게 예를 들어 12코, 12코, 12코로 나뉘어졌으면 12코씩 사이에 빈틈이 생겨서 예쁘지가 않다, 편물이 예쁘지가 않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그때의 경우를 조금 예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지금 뜨고 있는 바늘과 직전 바늘이 좀 가깝게 있도록, 코가 늘어지지 않도록. 결론은 여유 공간이 발생을 해서 코가 늘어지기 때문에 예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뜰 때 꼭 얘네 두 개의 바늘을 교차시켜서 가깝게, 두 개의 바늘을 최대한 가깝게 두고 첫 번째 코를 떠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두 번째 코를 넣고 당겨주시면 돼요. 아무런 이렇게 그냥 당기는 건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코를 지지대 삼아서 당겨주면 조금 더 실이 당겨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같이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자, 이렇게 줄어들었던 코를 다시 원래대로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로 두고 이제 5단, 6단은 다시 우리가 1, 2단 시작했던 것처럼 코 모양 그대로 안뜨기 하나, 겉뜨기 3개, 안뜨기 하나, 겉뜨기 3개를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3개.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를 뜰 때 보면 하나 뜨고 그러면 이렇게 뽕하고 그냥 바늘에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뜨고 나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멍으로 무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저는 총 5단, 6단, 평단 2단을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평단 2단을 모두 뜨고 온 상태인데요. 얘가 이제 하나의 무늬 세트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뜨고 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단수 확인하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무늬가 바늘 비우기는 구멍이 뿅 하고 나 있죠. 그래서 이 바늘 비우기는 무늬 1단, 무늬 2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합쳐진 게 무늬 1단, 바늘 비우기 무늬 2단, 그 다음에 올라와 있는 겉뜨기 V1, 3단, 바늘에 걸린 것까지 4단. 얘네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게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평단이 더 많이 뜨면 이 동글동글한 무늬가 길이가 달라져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봤을 때 바늘 비우기 무늬 위에 하나, 두 개, 다시 매듭 생기고 이렇게 바늘 비우기 위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생긴 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 무늬를 하나, 둘, 세 개를 뜨고 나서 반쪽을 만들고 바늘 비우기까지만 만들고 이제 그 다음 손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실 건 자, 여기 바늘 비우기까지. 자, 여기는 반복 횟수예요. 요 고무단을 길게, 팔목에 오는 고무단을 길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 무늬를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하나의 무늬를 뜨고 나서 2개를 더 반복을 하고 반쪽을 만들었어요. 3단, 4단까지 뜨고 그 다음 와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무늬를 반복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무늬 매듭선 바늘 비우기까지 만들고 이제 엄지가 들어가야 하는 이 부분 진행을 해줄 거기 때문에 홀수 단위로 1단, 2단. 자, 우리가 무늬를 1, 2, 3, 4로 봤을 때 1단, 2단까지를 모두 뜨고 와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원하는 높이까지 모두 다 뜨고 뵙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묶고
바늘 비우기 무늬까지 있는 3단, 4단까지 반복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메리노 코튼으로 만든 건 여기 바늘을 제외한 무늬는 약 5cm이고요. 슈퍼라나 클래식으로 만든 고무단, 여기 고무단 길이는 약 5.5에서 6cm 정도,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6c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코트보다는 패딩을 입기 때문에 손목 고무단은 그렇게 깊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짧게 마무리하고 손등을 덮는 형태의 핸드 워머가 필요했고, 혹시라도 코트를 입어서 여기 부분이 손목이 많이 드러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반복 패턴을 주로 더 많이 뜨셔서 길이를 길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손을 만들어 볼 텐데요. 들어갈 때 손등을 뜨고 나서 손가락, 이렇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부터 뜰 거고, 손등을 뜨고 나서 손가락을 만들고 손바닥을 떠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형태죠. 그럼 반대로 왼손을 뜰 때는 손등을 뜨고 손바닥을 뜨고 손을 뜰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무늬는 똑같은데 손바닥을 먼저 뜨느냐, 엄지손가락 부분을 먼저 뜨느냐 차이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은 오른손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잡는데 이렇게 첫 번째 떠야 하는 바늘 위에 두 번째 바늘이 오게끔 하면, 얘네만 잡아주면 얘는 두 번째 바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잡지 않아도 이렇게 따로 놀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가 겹쳐지게끔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뜨면 장갑 바늘도 뜨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무늬 없이 고무단 그대로 갈 거예요. 손등은 안뜨기 하나, 우리가 1단, 2단 떴던 거랑 동일해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3개, 하나, 둘, 3개,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3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고무단처럼 생긴 안뜨기 하나와 겉뜨기 3개 세트가 총 5개가 손등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지금 3개 떴죠? 편물 돌려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3개, 4개 떴고 마지막 5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3개 뜨고 나서 대칭이 되도록 안뜨기까지는 그대로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늬 부분 엄지가 만들어지죠. 자, 엄지 부분 겉뜨기 하나, 가마코 만들 거예요. 코 늘리기 들어가요. 이 상태에 왼쪽 바늘은 그대로 두고, 자, 꼬리실을 왼손으로 가져와서 한 바퀴 아래로 돌려주세요. 자, 왼손에 손을 쥐고 검지만 핀 다음 아래로, 위로, 이렇게 반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쥔 상태 그대로 엄지로 실을 한 바퀴 감으면 우리 아까 코 만들 때처럼, 처음 코 만들 때처럼 되죠. 이렇게 바늘로 넣어주시면 돼요. 얘가 처음 나오는 가마코, 그 다음 겉뜨기 하나, 다시 이제 오른손으로 똑같이 쥐고 있는 손 검지 피고 한 바퀴 돌려요. 실이 아래로 들어가게끔. 그럼 또 똑같이 이렇게 생기죠. 여기를 걸쳐줘요. 가마코 하나 한 다음에 이제 남은 코스는 전부 다 겉뜨기로 떠주면 되는데 총 13코가 될 거예요. 하나 떴고 겉뜨기 다 겉뜨기로 떠주시는 거예요. 손바닥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자, 이렇게 17단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마코, 코 하나 만들고 엄지에 늘어나는 코 하나 만들고 2단은 평단을 떠주는 거예요. 늘림 없이 그냥 코 방향대로 안뜨기 하나, 겉뜨기 3코 똑같이 가죠. 이거 5개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3코,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셋 코. 3개 만들어졌고,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셋 코.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셋 코. 자, 이게 어느 정도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뜨기일 때 안뜨기 없이 겉뜨기, 여기 가마코가 나오죠. 가마코는 그대로 겉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마저 겉뜨기 부분 2코가 늘어났죠. 그래서 총 겉뜨기 17코가 돼요. 세어보시면. 겉뜨기 17개를 모두 다 뜨고 나서 그 다음 부분 좀 진행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늘림이 들어가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다 겉뜨기 떠주는 거죠. 손바닥이니까. 이렇게 평단을 저는 지금 한 단을 떴고 다시 한 번 더 2단을 떠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우리 가마코 만들었던 여기 이렇게 뿅 하고 보이시나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겉뜨기 하나 사이에 이렇게 별도의 코가 뿅 하고 생겼죠. 이 가마코 라인은 이제 변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가마코를 만드시느냐 하면 혹시라도 여기 헷갈리실 것 같으신 분들은 단수링을 걸어 주셔도 좋아요. 바늘에 이렇게 걸어 두셔도 되고요. 어디냐면 가마코의 하나 오른쪽, 이렇게 바늘에 하나 오른쪽, 다시 하나 오른쪽, 걸어두고 한번 볼게요. 자, 겉뜨기 하나, 가마코 하나, 겉뜨기 하나, 가마코 하나 하고 겉뜨기 13코 떠줬어요. 요렇게. 그러면 하나였던 코가 3개로 늘어났죠. 2코가 늘어났어요. 그런 다음 평단을 2단 뜨고 나서 그 다음 단 늘림에서는 다시 겉뜨기 하나, 가마코 하나, 겉뜨기 3개, 가마코 하나, 겉뜨기 하나. 이렇게 가마코 사이에 있는 코수가 1, 3, 5, 7, 9의 배수로 이렇게 2코씩 계속 홀수 단위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늘려가니까 1, 3, 5, 7, 9 순서대로 늘려지죠. 그래서 이 가운데 코가 11코째 될 때까지 겉뜨기 하나, 가마코 하나, 겉뜨기 11, 가마코 하나, 겉뜨기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떠줄 거예요. 늘려주고 평단 2단 뜨고 다시 늘려주고 평단 2단 뜨고 이렇게 진행을 해줄 텐데, 사실 이렇게 바늘에다가 단수링을 걸어두면 바늘 옮길 때마다 이제 2코 올 때마다 단수링도 같이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번거로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마코 옆에 있는 올바른 겉뜨기 라인 있죠. 여기에 이렇게 단수링을 코 V자 그대로 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V자 뜨고 나서는 늘려주고 이 V자 오기 전에는 다시 가마코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뜬 건 17단을 떴고 18단을 떠줬어요. 그런 다음 19단 평단 한 번 더 뜨고 나서 20단 다시 늘릴 때 한 번 더 뵙도록 할게요. 평단 마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는 평단을 떴고 20단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무늬 그대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됐죠. 자, 이렇게 무늬는 그대로 무늬가 보이고 메리아스 쪽에서는 V코만 있게끔 이제 무늬가 나왔으니까 무늬 그대로 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코 뜰 때 팁은 이렇게 2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을 때 안 뜨기니까 이렇게 실을 이동하는 공간이 좁죠. 그렇기 때문에 실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뜨고 나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실 늘어남 없이 안뜨기가 떠졌어요. 그런 다음 똑같이 코 방향대로 안뜨기 하나, 겉뜨기 3코. 이제 어느 정도 무늬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손목과 손끝에 무늬를 주면서
오히려 조금 더 심플해졌고 뜨기가 굉장히 간단해졌죠. 규칙을 무늬 부분, 엄지 늘려나가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은 코 방향 그대로 뜨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실 건 이렇게 다 쓴 바늘을 가지고 올 때 다 사용한 바늘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코가 걸려있는 바늘을 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코 방향대로 마지막 안뜨기까지 뜨고 나면 이제 엄지를 늘려야 하는 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단수링 보이죠? 겉뜨기 하나 가마코 만들어 줄 거예요. 왼손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걸어주고 코에 맞게 당겨 주셔야 돼요. 많이 늘어나지 않게. 그런 다음 겉뜨기 하나 둘 세 코 뜨고 나면 다시 단수링 오죠. 단수링 앞에서 오른손으로, 자 오른손 가마코 한 번 더 볼게요. 오른손 가마코도 그냥 잡고 있는 실 그대로 걸어서, 자 검지가 한 바퀴 돌아와서 걸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겉뜨기 13코 하나 뜨고 나면 이제 남은 코스 12코니까 13코가 되죠. 자 이렇게 세 단에 한 번씩 2코씩 계속 엄지 부분의 코수가 늘어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윗부분 무늬가 또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는 고무단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이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성인 여성이라면 모두가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0단 뜨고 나면 나머지 21단, 22단은 평단에 또 뜨는 거죠. 무늬 똑같이 안뜨기 하나, 겉뜨기 3개를 총 5번 반복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겉뜨기 19코. 자 이전 단에서는 겉뜨기 17코였죠. 2코가 늘어나서 19코로 겉뜨기를 떠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똑같이 우리 아까 여러분들 그 바늘 비우기 무늬 볼 때랑 동일해요. 자 가마코 부분 어떻게 내가 지금 가마코를 만들고 나서 몇 단을 떴는지 보실 때, 자 이렇게 가마코 부분을 보면 자 뾰로롱 하고 늘려줬어요. 자 가마코 만들고 가마코 이렇게 코 모양 보이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된 모양. 여기서 왼쪽이 더 길어요. 왼쪽이 더 길고 이렇게 얘가 가마코 하나 1단 2단,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단 가마코를 떴어요. 가마코 뜨고 나서 하나 바늘에 걸린 것까지 둘이 됐을 때 다시 가마코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저는 21단 22단 평단을 다시 뜨고 나서 다시 23단 늘릴 때 또 같이 한번 가마코 부분 같이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전체를 뜨고 23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단까지 떴고 이제 23단 함께 해볼게요.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마코, 이렇게 가마코 나오죠. 매듭 부분 가마코 나오고 하나 바늘에 걸린 것까지 2단 뜨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와서 또 한번 늘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늬 계속 뜨는 거 동일해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3개. 자 이제 안뜨기 겉뜨기 무늬 고무단처럼 잘 보이죠?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3코. 그런 다음 다시 안뜨기 하나, 당겨주고 겉뜨기 3개. 그래서 좀 편하게 뜨더라도 이음새 부분, 연결 부분은 다른 바늘에서 다른 바늘 넘어갈 땐 좀 신경 써서 떠주는 편이에요. 안뜨기 하나 뜨고 나면 이제 바로 가마코 와요. 자 계속 V코 걸려있죠. 단수링. 그래서 겉뜨기 하나 뜨고 왼손으로 가마코 만들 거예요. 가져와서 왼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서 왼손 가마코 하나, 그런 다음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고 다시 오른손도 잡고 비틀어서 감았고 하나. 그런 다음 다시 겉뜨기 13코가 되죠. 자, 이렇게 또 23단이 끝이 나면 24단, 25단은 늘림없이 코 방향 그대로 떠주게 되고요. 또다시 겉뜨기 19코였던 것이 2코가 늘어나서 이제 겉뜨기 21코로 끝이 나게 돼요. 그러면 저는 또 동일하게 24단, 25단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평단 2단을 모두 뜨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26단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요쯤 돼서 보면 이렇게 무늬가 있는 쪽이 손등, 여기가 이렇게 엄지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어나는 라인을 보면 겉뜨기 하나 쭉 가는데 겉뜨기 라인 왼쪽으로 해서 코가 하나 생기고 겉뜨기 라인 오른쪽으로 코가 하나씩 계속 생겨나요. 자, 그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또 26단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26단 동일하게 무늬 그대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셋.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제 막 대바늘을 얼마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늘림 단마다 계속 영상을 찍어 나갈 텐데요. 이 부분 혹시라도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단수로 별실이라고 제 영상에 보면 이렇게 아래에 가고 있는 시간이 보일 텐데 그거 눌러보시면 타임라인 보실 수 있어요. 그 타임라인으로 별실이라고 이제 엄지 부분 분리하고 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떠나가다가 엄지 부분 코 빼고 나서 이제 여기 4개 손가락을 가리는 부분을 완성을 해나가는 부분부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규칙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평단 2단을 뜨고 있기 때문에 요거 어느 정도 뜨시다 보면 이렇게 해서 가마코 사이에 코가 11코가 될 때까지 뜨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타임라인에서 별실이라고 되어 있는 단부터 또 함께 같이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겉뜨기 하나 뜨고 왼손으로 다시 가마코 만들고 이제는 겉뜨기 9코 하나, 죄송해요. 7코죠. 둘, 셋, 넷, 5, 6, 7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사이게 11코가 될 때까지 늘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랑 3단 정도 더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가마코 오른손으로 하나, 그런 다음 다시 겉뜨기 13코 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겉뜨기 13코 뜨고 나면 이제 27단, 28단은 또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3개를 5번 반복을 하고 나서 안뜨기로 끝이 나죠. 손등 부분. 그런 다음에 이제 겉뜨기가 지난 단에서 21코였던 게 또다시 2코가 늘어나서 겉뜨기 23코로 끝이 날 거예요. 그렇게 27단, 28단 평단을 함께 뜨고 자, 이제 29단에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7단, 28단까지 끝이 났고요. 자, 29단 무늬 그대로 떠서 왔어요. 뜨고 있던 중이에요. 똑같이 무늬는 계속 바뀌지 않죠. 처음 안뜨기 하나, 겉뜨기 3코 뜨는 걸 5번 반복을 하고 안뜨기로 끝이 나요. 3코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3코로 끝이 나고 마지막 대칭이 되도록 안뜨기 해준 다음에 자, 이제 다시 가마코 부분이 나오죠. 가마코는 자, 첫 코 겉뜨기 뜨고 다시 가마코 왼손으로 가마코 하나, 그런 다음 이제 겉뜨기 9코, 이전 단에서 7코였으니까 양쪽이 늘어나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뜨고 나면 다시 감았고 해준 다음에 이제 다시 겉뜨기 13코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별도의 무늬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무늬 그대로 안뜨기 하나, 겉뜨기 3코, 손등 부분 유지하면서 엄지만 늘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뜨시기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전 단에서 겉뜨기 23코였던 게 다시 29단 가마코 2코가 늘어났기 때문에 평단의 마지막 겉뜨기는 25코로 끝이 나게 돼요. 자, 이제 25코 똑같이 평단 2단 뜨죠. 평단 2단 뜨고 나서 이제 마지막 32단 늘림을 하고 평단을 뜨고 이제 엄지손가락 분리를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정말 끝이 나기 때문에 얼른 힘내서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저는 30단, 31단 평단을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31단까지 마지막 떴고요. 이제 마지막 늘림단 32단을 함께 해볼게요. 똑같이 안뜨기 하나 무늬 그대로 뜨죠. 무늬 그대로 쭉쭉쭉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 3개,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3코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데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긴 해요. 통통하고 통통하고 작은 손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 손이 크다, 평균보다 크다 하시는 거 아니면 통통한 건 관계가 없어요. 살이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고 골격 자체가 여기가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여기 고무단과 몸판의 바늘 똑같은 걸로 썼어요. 그런데 저는 약 이렇게 재어봤을 때 옆으로 눌리는 건 딱 10cm 정도, 10cm가 조금 넘죠. 10cm가 약 10cm 이렇게 눌러봤을 때 10cm 정도 되는데 사람 뼈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보다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고무단 이렇게 아랫단 손목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저랑 동일하게 4mm 쓰고 위에 무늬 부분은 5mm를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5mm를 뜨면 일반적인 평균 여성 저 10cm 정도 되는 골격을 가진 분들은 5mm로 뜨면 살짝 클 수도 있어요. 물론 실과 바늘에 따라 실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만 메리노 코튼이나 슈퍼라나 클래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가마코예요. 겉뜨기 하나 뜨고 왼손으로 가마코 하나 만들고 다시 겉뜨기 이제 11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이렇게 11코가 나중에 엄지 부분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 똑같이 가마코 하나, 그런 다음 겉뜨기 또다시 13코 이렇게 떠주시면 이제 마지막 늘림이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가 과하게 코가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엄지코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역삼각형으로 엄지의 코를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데 요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바늘을 엄지 부분만 또 분리해서 4개를 쓰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이렇게 늘림 뜨고 평단 뜨고 나서 이제 다른 실에다가 엄지코 11코를 빼두고 나서 36코 그대로 다시 손을 뗄 거라서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잡는 게 불편하지만 한쪽에 코가 많다 보니까 바늘이 좀 불편할 순 있죠.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저도 아주 작은 센치가 굉장히 작아요. 줄바늘이 자 줄이 약 13cm고 바늘이 약 이렇게 재는 게 낫죠. 바늘이 6.5cm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데 사실 저는 줄바늘보다 이렇게 장갑바늘로 뜨는 게 훨씬 편해요.
줄바늘을 뜨면 왠지 계속 코가 많아 보이고 한데 이렇게 장갑바늘을 뜨면 착시 효과처럼 여기 코만 이제 다 뜨면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갑바늘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매직 루프를 만들 때는 또 매직 루프를 만들고 줄을 빼주고 다시 뜨고 줄을 빼주고 해줘야 되는 작업이 저는 장갑바늘 이렇게 3개 쥐고 하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다고 생각을 해서 장갑바늘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평단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평단 뜨고 있죠. 이렇게 또 동일하게 33단, 34단의 평단을 떠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늘려가면 된다라고 설명은 물론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늘림단마다 같이 뜬 이유는 제가 상단에 그 자막으로 떠야 하는 서술도안을 띄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같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영상만 보고 따라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되고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떠야 하는지, 어떻게 뜨고 있는지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불편해 마시라고 서술 도안을 자막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자막 부분, 자 이렇게 뜨고 올게요 하면 멈춰두고 보시고 멈춰두고 보시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뜨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마코 하나 한 단을 더 떠야 하죠. 아니네요. 가마코 하나. 금방 끝이 난 줄 알았네요. 저는 이렇게 평단을 모두 뜨고 왔어요. 33단, 34단 뜨고 왔죠. 이제 엄지랑 분리를 해줄 거예요. 별도의 이제 늘림코는 없어요. 자, 이제 가마코 했던 부분이 나올 때까지 또 코 모양 그대로 또 떠주시면 돼요. 안뜨기 하나. 시작은 현재 이제 35단이죠.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셋 코.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셋 코. 동일하게 5세트예요. 저는 이때가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뜨고 나서 엄지손가락에서 이제 분리해서 딱 맞는지 써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전에도 계속 뜨면서 써보긴 했지만 엄지를 분리하고 나서의 느낌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35단 분리단에서 분리하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마코 했던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 가마코 부분 바늘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일단 겉뜨기 하나, 라인 그대로는 겉뜨기 하나 떠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돗바늘에 별도의 실을 걸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별실 걸어서 이제 11코를 코 방향 그대로 옮기면 돼요. 이렇게 바늘 끝에서 바늘 끝이 만나도록 두고 11코 옮기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죄송해요. 열하나, 열둘, 13코예요. 이렇게 13코. 자, 코수 둘, 넷, 여섯, 여덟, 뭉쳐있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13코. 됐으면 저는 이렇게 놔두는 편인데 혹시라도 줄을 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얘네 2개를 끝에서 빠지지 않도록 묶어놔 주시면 돼요. 얘는 나중에 줄 그대로 다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하게 저는 묶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코가 남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올 때 여기에서 오른손으로 다시 가마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가마코 하나 만들고 얘네들 다 버려두고 겉뜨기 하나. 그러면 이렇게
엄지는 엄지대로, 엄지 동그랗게 됐죠. 그리고 얘네 코는 얘네 코대로 하나 해서 총 처음과 동일하게 13코가 될 거예요. 가마코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코 이렇게 떠졌죠. 그리고 나서 엄지가 뿅 하고 분리가 됐어요. 가마코가 있기 때문에 한 단 더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손 끝부분 무늬단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동일해요. 무늬 그대로 떠주시는 거예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셋 코. 이거를 총 5번 반복을 하죠.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3개.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그래서 저는 주로 아무 생각 없이 뜨면 또 실수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코스를 세면서 뜨는 편이에요. 마음속이든 입으로든. 그래서 넷, 둘, 셋, 안뜨기에서 다섯, 둘, 다섯, 둘, 셋 이렇게 뜨면 훨씬 더 편했어요. 그런 다음 안뜨기 마지막 하나 하고 이제 겉뜨기 하나 가마코 잘 안 빠지도록 조심히 둘, 셋 해서 이제 겉뜨기는 총 15코가 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그래서 이제 2단을 원하는 길이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써볼 수 있죠. 물론 좀 편안하게 써지진 않지만 이렇게. 그래서 엄지 부분 예쁘게 뿅 하고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손끝까지 덮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평단을 많이 뜨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주로 활동할 때 여기까지 오도록 요 한마디만 가려지는 거죠. 그렇게 떴기 때문에 저는 슈퍼라나 골드로 반복을 제가 지금 떴던 걸 3단 정도 뜨고 나서 바로 무늬단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렇게 마무리는 무늬를 하나 만들고 반개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센치를 먼저 재어보세요. 하나하고 반개가 몇 센치 정도 나오는지. 하나하고 반개가 저는 2.5cm 정도 나와요. 그래서 2.5c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전체를 뜨고 이제 무늬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평단을 원하는 부분까지 뜨고 나서 이제 손끝 부분, 무늬단 시작하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뵙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떠서 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무늬단 시작하시기 전에 평단을 꼭 몇 단을 떴는지 기재를 해두셔야 돼요. 반대쪽과 길이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단수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 가마코 한 코 만들었죠. 이 한 코를 기준으로 해서 세시면 돼요. 맨 아래 거 이렇게 생겨있는 얘를 가마코 하나, 가마코 단으로 보고 가마코 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마코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늘에 걸린 것까지 8단 이렇게 세셔도 되고 아니면 가마코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마코를 포함하던 포함하지 않던 반대쪽과 동일하게 뜰 수 있도록 저는 가마코 제외하고 8단이라고 기재를 해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떴던 거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마무리단 뜨는 거라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 부분 5코 만드는 무늬 5단 반복했던 안뜨기 하나, 겉뜨기 3개부터 겉뜨기 하나 걸러뜨고 겉뜨기 2개 뜨고 나서
첫 번째 걸러뒀던 걸로 덮어 씌우고 이렇게 무늬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겉뜨기 3코, 안뜨기 하나 구분되어 있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거를 안뜨기 하나, 걸러뜨고 겉뜨기 2개 덮어 씌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생기죠? 안뜨기 하나, 걸러뜨고 겉뜨기 하나, 2코 덮어 씌우고 씌워주고, 다시 이제 마지막 안뜨기 하나, 겉뜨기 2개 덮어 씌워주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무늬 구별되어 있는 건 다 썼어요. 이제 겉뜨기 15코 남았죠. 얘도 그냥 그대로 겉뜨기지만 똑같이 뜨면 돼요. 안뜨기는 이미 되어 있고, 걸러뜨고 겉뜨기 2개 덮어 씌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 부분도 동일하게 무늬가 없더라도 이제 안뜨기부터죠. 다시 무늬를 바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뜨기 하나, 실 방향 바꾸고, 걸러뜨고 겉뜨기 하나, 2개 덮어 씌워주고, 다시 안뜨기 하나, 걸러뜨고 겉뜨기 2개 덮어 씌워주고, 안뜨기 하나, 걸러뜨고 겉뜨기 2개 덮어 씌워주고, 이제 손등 고무단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손등 고무단의 무늬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랫단에서 손목 고무단 떴던 것처럼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안뜨기 하나, 2코였던 거 다시 3코 늘려야 되죠. 저는 이렇게 실 당겨주는 편이에요. 겉뜨기 하나,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하나. 이렇게 손등 고무단 2단을 지금 현재 2단을 뜨고 있죠. 무늬 만드는 거 1단, 바늘 비우기 단 2단, 그리고 나서 평단 2단을 뜨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손목 고무단 했던 것처럼 2단까지 뜨고 3단 평단을 뜨고 4단을 마무리할 때 4단째에서 코막음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한 무늬하고 2개를 채 만들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단에서 마무리를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끝까지 덮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무단 더 길게 뜨셔도 관계없어요. 요 무늬단을 더 길게 뜨셔도 관계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까지 뜨되 1, 2 그리고 평단 3단까지 모두 뜨고 나서 마무리할 때 뵙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분까지 고무단을 떠줬어요. 딱 이 부분, 손등 부분만 잘 가려지면 되는 저는 핸드워머기 때문에 요 길이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더 길게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해볼 텐데 마무리 방법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신축성이 좋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 고무뜨기 똑같은 방향으로 고무뜨기 하는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마무리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코막음으로 코막음을 할 텐데, 대바늘보다는 저는 코바늘로 코막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코막음 하는 건 아무래도 여기가 신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코막음 하면 4mm 바늘 썼으면 4호로 코막음 하지만 4호로 느슨하게 하거나 혹은 그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 치수 키워서 5호 코바늘로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코 방향대로 그대로 뜨면서 코막음 하는 거예요. 그냥 코바늘이 하나의 대바늘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첫 코는 이렇게 잡고 안뜨기처럼 빼오면 똑같죠? 그런 다음에 코바늘 하듯이 실을 옮겨 잡아주세요. 그 다음 이제 겉뜨기죠. 겉뜨기 3코죠. 똑같이 이 코바늘을 그냥 대바늘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겉뜨기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듯이 겉뜨기로 빼고 짧은뜨기 혹은 겉뜨기로 넣고 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하듯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요건 편한 방법대로. 이제 안뜨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안뜨기 방향대로 너트에 코를 가지고 나와요. 어떻게? 코바늘에 후크가 돌아가죠. 돌려서 나와서 그러면 안뜨기 모양처럼 됐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빼뜨기. 다시 겉뜨기는 짧은뜨기 하듯이 걸러뜬다 생각하고 짧은뜨기,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놓고 짧은뜨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고요. 안뜨기는 넣고 후크를 돌려서 가지고 나와요. 이 상태에서 빼뜨기가 되겠죠. 이렇게 뜨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겉뜨기는 넣고 짧은뜨기,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고 짧은뜨기. 안뜨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안뜨기는 가지고 나서 빼뜨기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실 앞에다 두고 안뜨기처럼 앞에다 두고 안뜨기로 들어가고 나서 실이 끌고 나와요. 그런 다음 빼뜨기, 다시 겉뜨기, 겉뜨기, 겉뜨기. 이제 안뜨기 때 안뜨기 넣고 후크가 실 끌고 나오면서 충분히 똑같은 높이만큼 끌고 나오고 빼뜨기.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빠르게 되죠. 그래서 코바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코바늘로 코막음 하는 게 속도도 빠르고 장력도 일정해서 들어 올리는 우리가 일반 코막음, 대바늘로 코막음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일정하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바늘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뜨고 엄지 부분 코 주워떠서 고무단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한 코 고무뜨기로 그냥 마무리할 거예요. 엄지는 겉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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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뜨기. 안뜨기는 넣고 실을 끌고 나와서 빼뜨기, 거르고 짧은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해서 끝이 나게 되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돗바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실을 두고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그냥 바늘에서 쭉 빼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돗바늘에 해서 두 코를 연결해 줄 거예요. 앞코랑.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냥 떨어져 있던 걸 우리 코막음 마무리하듯이 첫 번째 코막음 위치 찾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첫 번째 코 찾아서 들어갔죠. 그럼 여기 이렇게 연결된 선이 생겼어요. 들어가고 나서 바늘이 나왔던 자리대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얘네를 여기랑 연결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뒤쪽에 돌려보면 이렇게 겉뜨기 라인처럼 V코가 보이죠? V코를 그대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티가 안 나고 예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코 모양이 동일해지도록 당겨서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겉뜨기, V코, 이렇게 보면 우리 V코죠. V코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어디까지? 좀 아래까지 숨겨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세로로 놓고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미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숨겨지고 얘는 또 안뜨기 라인이기 때문에 숨긴 거 표가 나지 않아요. 안쪽까지 좀 길게 한 다음에 별도로 매듭 줄 필요 없이 저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숨겨줬기 때문에 쉽게 풀리진 않아요. 혹시나 세탁하실 때는 손 세탁을 해주시고 세탁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망에 넣어서 세탁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털실이다 보니까 보풀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손빨래, 물 샴푸로 좀 조물조물해서 수건으로 꾹꾹 물기 제거한 다음에 뒤어서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예쁜가요? 그럼 이제 엄지고무단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단수링 필요 없으니까 단수링도 제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늬가 여기 무늬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이 되도록 올라오기 때문에 무늬의 균형감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다시 장갑 바늘이 필요해요. 혹시라도 줄바늘 쓰셨던 분들이라도 엄지는 장갑 바늘로 코를 주어서 뜨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은 여기 가마코 했던 여기 보이죠? 가마코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떴던 방향으로 보면 V자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뒤집어진 C자 모양이죠. C자에 그대로 바늘 쿡 하고 넣으면 이렇게 두 가닥이 걸리게 돼요. 이 두 가닥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위쪽 우리가 처음 코 잡을 때처럼 위쪽은 잘릴 실, 아래는 실타래 실을 이렇게 두고 사슬처럼 만들어서 얘네를 이렇게 코를 뿅 하고 주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네들을 주워야 되는데 얘네들을 굳이 귀찮게 바늘에 옮기지 않아도 이 상태 그대로 저는 옮길 거예요. 실을 매듭이 있으면 매듭의 앞쪽에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부터 주워줄 거니까 매듭이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네를 두 가닥을 잡는데 이렇게 한번 비틀어서 꼬아지도록 잡아주시고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얘네가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쏙 하고 당겨보면 이렇게 코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앞쪽 이렇게 실을 잡았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의 별실이 바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 코 주울 때처럼 겉뜨기로 돌려서 빼오고 그런 다음 바늘에서 실에서 빼고 다시 자 이렇게 들어 올려지죠. 그러면 겉뜨기 방향 넣고 빼오고 다시 넣고 빼오고 실 빼고 자세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가까이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코 모양 고리 보이죠? 고리. 그래서 저는 같은 털실보다는 수세미 뜨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수세미 실 같은 실로 넣어 두시면 훨씬 편해요. 이렇게 일부 코 만들어 두고 전체를 또 한 가지 바늘에 뜨면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다시 새로운 바늘 넣어서 다시 코 빼주시면 돼요. 총 14코기 때문에 가마코 주운 것까지 14코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주워주시면 돼요. 둘, 넷, 6코 너무 많이 넣었네요. 이쪽에 한 코 옮겨줄게요. 5개, 5개, 4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다시 넣고 꼭 우리 고무단, 의류 같은 거, 옷 같은 거 뜰 때 고무단 뜨는 것처럼 둘, 넷, 5코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4코 남죠. 똑같이 새로운 바늘 넣어서 겉뜨기 하고 겉뜨기 뜨고 바실 빼고 저는 이게 바늘에 옮겨서 뜨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빼고 겉뜨기 넣고 겉뜨기 방향으로 넣고 실 빼고 그리고 마지막 코가 입기가 쉬워요. 이렇게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코 보이죠? 걸려있는 거 코에 넣고 겉뜨기 하고 나서 실을 빼면 전체를 다 주워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총 14코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다시 삼각형이 됐죠. 새로운 바늘 가지고 와서 한 코 고무뜨기로 마무리해 줄 거예요. 자, 일단 처음은 겉뜨기 뜨고 겉뜨기 한 코 뜨고 요 실 같이 이렇게 실을 묶어가면서 떠줄 거예요. 실 방향 바꿔서 안뜨기. 이게 코가 작다 보니까 바늘이 꼬이네요. 그런 다음 다시 겉뜨기 뜰 때
지금 뜨는 실 위에 꼬리실 얹어서 뜨시면 나중에 숨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같이 안고 가져요. 그리고 안뜨기, 한코 고무뜨기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정도만 숨기고 얘는 그냥 잘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은 그냥 자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다가 뒤집어서 돗바늘로 숨기셔도 돼요.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코 고무뜨기를 또 엄지손가락이 또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나서 코막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총 14코니까 7번 반복이 되죠. 저는 또 제가 원하는 엄지손가락의 길이만큼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동일하게 여기 고무단 코 주운 거죠. 반대로 코 주어진 거, 코 주운 단, 그리고 하나, 둘, 세 단. 3단까지 뜨고 나서 똑같이 코바늘로 코막음 해줄 거예요. 똑같이 5호 코바늘로 겉뜨기 하나 뜨고 이제 왼손으로 코바늘 하듯이 잡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코수가 얼마 되지 않고 저는 또 장갑바늘이 나무가 아니다 보니까 코가 잘 미끄러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안뜨기 그리고 겉뜨기 코 방향대로 코막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안뜨기죠. 안뜨기로 들어가서 실 끌고 나와서 빼뜨기, 겉뜨기도 마무리, 안뜨기 빼고 나와서 빼뜨기, 겉뜨기는 겉뜨기 방향 빼고 짧은 뜨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빠르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방향으로 넣고 빼주고 안뜨기. 똑같이 사슬 없이 실 마무리 하지 않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돗바늘에 낄 수 있는 정도의 실을 놔두고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돗바늘에 연결시켜주고 이 상태로 똑같이 엄지의 첫 번째 코 막은 코를 찾아가고 빼주고, 그 다음 나왔던 곳에서 들어가는데 이때 뒤집어서 V자 코까지.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뒤집으면 뒤집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빼둔 다음에 여기 부분만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빼줄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을 숨겨줘야 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기 꼬리실 꼭 늘어지지 않도록 당겨주시고요. 얘네는 아까 제가 숨겼던 방법 그대로 겉뜨기 라인 따라서 왔다 갔다 해줄게요. 겉뜨기 라인. 자, 이때 혹시라도 조금 조이거나 늘어지는 걸 좀 방지하지 못해서 요 구멍이 좀 크게 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썼을 때는 요 정도는 티가 나진 않지만 요게 좀 미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꼬리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조여주시면 돼요. 양쪽에 바깥에 한 코씩 해서. 다음 주었던 코 라인 여러 코 지나가면 또 티가 나기 때문에 한 줄씩 하고 나면 이렇게 예쁘게 메워졌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고 요 실은 잘라줄게요. 자, 가위가 좀 안 드나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 꼬리실도 있죠. 얘도 돗바늘에 걸 수 있는 길이면 아무래도 돗바늘로 하시는 게 편해요. 여기 한 군데 라인, 안뜨기 라인 지나가서
옆에 있는 겉뜨기 라인에 똑같이 해줄게요. 둘, 내려갔다가 다시. 너무 위쪽에서 마무리하면 혹시나 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래쪽으로 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도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꼬리실도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에게 딱 맞는 핸드워머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왼손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고무단까지는 똑같이 떠요. 고무단까지 똑같이 뜨고 나서 여기 무늬도 똑같이 뜨고 여기에 우리가 겉뜨기 1, 가마코 1, 겉뜨기 1, 가마코 1, 겉뜨기 1 이 부분이 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세트 끝나고 안뜨기 그런 다음 겉뜨기 13코 먼저 뜨고 가마코 부분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동일한 방법대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뜨실 수 있는 분들은 왼손도 동일하게 떠서 예쁘게 마무리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아이에서 2편 영상으로 왼손으로 같이 한번 또 떠보도록 할게요. 왼손 같이 떠보실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요거 우리가 처음 떴던 거 똑같이 고무단까지 뜨고 나서 여기 가마코 하는 부분에서 같이 뵐 거예요. 그럼 2편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